정말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우연, 사소한 만남, 예상치 못한 선택,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바다를 건너 만나게 되는 이야기. 노르웨이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여교사가 갑작스럽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겪은 문화적 충격, 언어의 장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준 사랑의 힘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잉그리드 올센입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26년간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피오르드로 유명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베르겐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사회 안전망도 튼튼합니다. 특히 교사로서는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연봉도 안정적이고 근무 환경도 쾌적하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베르겐 초등학교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학급당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6주간의 긴 휴가가 있어서 유럽 박지를 여행하거나 피오르드에서 하이킹을 즐기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삶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예측 가능한 일상, 변화 없는 반복적인 생활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의 성격은 대체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에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어서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예의라고 여겨지는 문화였거든요. 26년간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뭔가 갈증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뜨겁고 더 진솔하고 더 인간적인 무언가에 대한 갈망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여행을 갈 때도 유럽권보다는 아시아나 남미 같은 곳에 더 끌렸고 영화나 책도 다른 문화권의 것들을 즐겨봤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컸는데 가족 중심의 문화,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점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변화의 시작은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한 세계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국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 행사는 베르겐 대학교의 교환학생들이 자신들의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형태였습니다. 총 15개국의 부스가 마련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박준혁이라는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였죠. 다른 부스들이 대부분 포스터와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된 반면 한국 부스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복 체험 코너, 한국 전통차 시음, 한글 이름 써주기, 한국 음식 시식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운영하는 학생의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다른 부스 운영자들이 대부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 청년은 정말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처음 박준혁 씨를 만났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외모와 진심이 담긴 눈빛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가 노르웨이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이었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문법적으로도 거의 완벽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한국에서 북유럽학을 전공했고 특히 노르웨이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노르웨이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베르겐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나요? 그의 첫 인사말부터 뭔가 달랐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의 격식적이고 거리감 있는 인사와는 다른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목소리 톤도 부드러웠고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부스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준혁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노르웨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어요. 두 문화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자연환경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도 선진적이고요. 하지만 한국에도 노르웨이에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 사이의 정이라는 감정이에요. 그가 말하는 정이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매우 신선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예의라고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정 문화는 그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가족처럼 대해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죠. 때로는 과도할 정도로 참견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박준혁 씨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교사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노르웨이 교육도 정말 훌륭해요.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죠. 하지만 한국의 교육에는 사제지간 슈디 쭈젠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너무 가까워지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박준혁 씨의 말을 들으니 그런 거리감 때문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인생에 진정으로 관여하고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교사가 되셨나요? 그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교사가 되었을 뿐이었어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했고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서요. 제 대답을 들은 박준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26년간 교사로 일하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 선생님만의 특별한 소명의식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스승을 인생의 등불이라고 표현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노르웨이에서는 교사를 하나의 전문직으로 여기지만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박준혁 씨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가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연락을 했어요. 학교에서 받은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축제에서 만났던 잉그리드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잉그리드 선생님. 연락 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도 노르웨이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베르겐 시내의 카페에서 만날까요?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은 베르겐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곳은 제가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창밖으로 베르겐의 전통 가옥들이 보이는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어요. 박준혁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늦지 않으셨죠? 아니에요. 제가 조금 늦었네요. 그런데 그 선물은, 이거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이에요. 한국 전통차인데 맛이 좋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가 건넨 선물을 받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첫 만남에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없는데 그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박준혁 씨는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 대학에서 북유럽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 그리고 노르웨이에 오게 된 과정 등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덴마크나 스웨덴을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정보도 많고 한국인들도 많이 가거든요. 하지만 노르웨이 문학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서 베르겐을 선택했어요. 노르웨이 문학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나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내면의 깊은 성찰을 다루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이수능 같은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가 노르웨이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학업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노르웨이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베르겐에서 나고 자란 이야기, 교사가 된 과정,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26년간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 대단해요. 한국에서는 이직이 흔한 편인데 노르웨이는 다른가 보네요. 네. 노르웨이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한번 직장을 정하면 오래 다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저 자신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일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가짐이네요. 한국에서도 그런 교사들을 가장 존경해요. 그날의 만남은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차 횟수가 늘어나서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박준혁 씨는 베르겐 대학교에서 북유럽 문학을 연구하는 교환학생이었고 1년간 노르웨이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연구 과제로 노르웨이 현대 문학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특히 자연 환경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베르겐의 비 오는 날씨가 노르웨이 문학의 우울하고 성찰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날씨가 사람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학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수준의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박준혁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음식, 취미 등을 모두 기억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죠. 교사로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긴 여름휴가와 겨울휴가를 즐기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변화의 시작은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한 세계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국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박준혁이라는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였죠. 처음 박준혁 씨를 만났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외모와 진심이 담긴 눈빛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는 노르웨이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나요? 그의 첫 인사말부터 뭔가 달랐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의 격식적인 인사와는 다른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부스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박준혁 씨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교사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교사를 스승이라고 부르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인생에 깊이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교육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교육에는 정칭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계를 추구하다 보니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준혁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베르겐 대학교에서 북유럽 문학을 연구하는 교환학생이었고 1년간 노르웨이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만나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준혁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한국의 전통차를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노르웨이 작가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잉그리드 씨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모든 것이 절제되고 차분한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자란 저에게 박준혁 씨의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그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환학생으로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노르웨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교사였어요. 우리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 장벽도 있었습니다. 2024년 봄, 박준혁 씨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우리는 베르겐의 플레인 산에 올라가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잉그리드 씨, 정말 고마웠어요. 노르웨이에서 보낸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준혁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언젠가 한국에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잉그리드 씨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어요.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예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잉그리드 씨 같은 분이라면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준혁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몇 개월 동안 깊은 공허감에 빠져 있었어요.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친구들과 만나고 독서를 하고 자연을 즐기는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준혁 씨로부터 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어와 노르웨이어로 번갈아 쓴 정성스러운 편지였어요. 잉그리드 씨께 한국에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매일 베르겐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부산의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잉그리드 씨와 함께 보던 베르겐의 피오르드가 생각납니다. 저는 지금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일 잉그리드 씨가 생각나요. 한국의 교육 현장은 정말 역동적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 동료 교사들의 끈끈한 동료애,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잉그리드 씨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감정을 실제로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말로만 설명했던 그 따뜻함을 직접 느끼신다면 잉그리드 씨도 분명 감동받으실 거예요.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지만 저는 잉그리드 씨를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어요. 만약 잉그리드 씨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한 번만 한국에 와보세요. 제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게요.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와 따뜻한 사람들이 잉그리드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을 담아, 준혁.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토록 절제된 노르웨이의 문화 속에서 자란 저에게 이토록 솔직하고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은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모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르겐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26년간 살아온 이곳을 떠나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준혁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고 의미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더 솔직하고 더 따뜻하고 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한국을 방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곳이 제가 꿈꾸던 곳이라면, 그리고 준혁 씨와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때 더 큰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24년 7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정말 생생해요. 노르웨이의 조용하고 차분한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이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박준혁 씨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개월 만에 다시 본 그의 모습은 베르겐에서보다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본토에서 만난 그는 더욱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잉그리드, 정말 왔구나. 그의 반가운 인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공항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산과 들판,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때?
한국 풍경이 어떤 것 같아? 정말 아름다워요. 노르웨이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네요. 부산에 도착한 첫날, 준혁 씨는 저를 해운대 해변으로 데려갔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와는 다른 따뜻하고 활기찬 바다였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준혁 씨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진심으로 대해줘.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펴주지. 그게 바로 정이야. 그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곧 깨달게 되었어요. 준혁 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노르웨이에서 만난 잉그리드입니다. 준혁 씨의 부모님은 저를 처음 보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혁이가 매일 잉그리드 이야기만 했는데 드디어 만나네요. 정말 예쁘시네요. 아버지도 어색한 영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웰컴 투 코리아. 준혁이가 노르웨이에서 많이 도움받았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저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준혁 씨의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했습니다. 잉그리드야, 이거 먹어봐.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야.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저는 이런 따뜻함을 노르웨이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르웨이도 물론 좋은 나라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격식적이고 거리감이 있거든요. 며칠 후, 준혁 씨는 저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로 데려갔어요.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르웨이에서 온 잉그리드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 오셨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노르웨이는 정말 추워요? 오로라 봤어요? 술록도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 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고민이 있는 아이는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혁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교사네요. 제 말에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준혁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보물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동료 교사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준혁 씨를 향한 제 마음이 사랑에서 존경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2주차가 되었을 때 준혁 씨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잉그리드, 혹시 한국에서 교사로 일해볼 생각은 없어? 한국에서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도 많아. 그리고 한국어는 내가 가르쳐줄 수 있잖아. 무엇보다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른 이곳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길을 물어봐도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식당에서 혼자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주고 지하철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주째 되던 날,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 말에 준혁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 한국이 내가 꿈꾸던 곳인 것 같아. 그리고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준혁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 이주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먼저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6년간 근무했던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교장 선생님과 동료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잉그리드,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한국에서도 훌륭한 교사가 될 거야.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고 준혁 씨와는 화상통화로 회화 연습을 했어요. 한국 비자 신청, 교사 자격증 인정 절차, 집 구하기,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설레는 도전으로 느껴졌어요. 2024년 12월 드디어 한국 이주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베르겐의 집을 정리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26년간의 추억들과 작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공항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배웅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셨지만 동시에 제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잉그리드,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준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혁 씨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한국 땅은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잉그리드, 드디어 돌아왔구나. 준혁 씨의 반가운 인사에 저는 비로소 집에 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새롭게 시작할 인생의 터전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매일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부산의 한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시작했는데 한국 아이들의 열정과 순수함에 매번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랐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깊숙이 인사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좀 더 수평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스승에 대한 예의와 존경이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잉그리드 선생님, 노르웨이 이야기 더 해주세요. 아이들은 제가 들려주는 노르웨이 이야기에 항상 큰 관심을 보였어요. 오로라, 백야, 피오르드. 한국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국의 문화를 배워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준혁 씨의 어머니는 매주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동료 교사들은 한국의 절기와 명절 문화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잉그리드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데 같이 할래? 한국 여자라면 김장은 꼭 배워야 해. 동료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참여했어요. 김장을 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끈끈한 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누는 이야기들, 서로를 챙기는 마음들이 정말 따뜻했어요. 한국 생활 6개월 차, 저는 이미 부산 사람이 다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는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점심에는 동료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고, 저녁에는 준혁 씨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준혁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부산의 온천천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잉그리드, 나와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노르웨이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너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저를 이토록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나도 준혁이를 사랑해. 내가 있어서 한국이 더욱 소중해졌어. 그렇게 저희는 부산의 벚꽃 아래에서 약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와 노르웨이의 결혼 전통을 조화롭게 섞은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노르웨이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어머니는 한국의 따뜻한 정 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잉그리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준혁이 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이웃들도 모두 친절해. 내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겠어. 결혼식 당일, 저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번갈아 입으며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했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릴 때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우아함을 느꼈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노르웨이 전통 의식을 할 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준혁 씨가 노르웨이어로 결혼 서약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는 몇 달 동안 노르웨이어를 연습해서 제 부모님 앞에서 유창한 노르웨이어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Jeg elsker deg, Ingrid. Du er mitt alt. 잉그리드,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결혼 후 1년,
저희에게 더욱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품게 된 것이에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잉그리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노르웨이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쳐 주자.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준혁 씨의 말에 저는 깊이 동감했어요. 우리 아이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 준혁 씨의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매일 준비해 주시고 태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잉그리드야, 한국에서는 태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아이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고 좋은 책 읽어주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단다. 저는 한국의 태교 문화를 배우면서 동시에 노르웨이의 임신 문화도 준혁 씨와 시어머니께 소개해드렸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취하며 건강한 임신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드디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파란 눈동자는 저를 닮았고 검은 머리카락은 준혁 씨를 닮은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잉그리드, 우리 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한국 이름과 노르웨이 이름을 모두 지어주면 어떨까? 소피아 한별이는 어때? 소피아 한별, 정말 예쁜 이름이야. 소피아는 지혜를 뜻하고 한별은 하나뿐인 별이라는 뜻이지. 우리 딸에게 완벽한 이름이야.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한국의 육아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온 동네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은 산책 나온 소피아를 보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많은 분들이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아이고, 이쁘다. 눈이 파랗네. 혼혈 아기구나. 정말 예뻐. 처음에는 혼혈 아이에 대한 시선이 걱정되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매우 따뜻했어요. 오히려 소피아를 더욱 특별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소피아가 돌이 되던 날, 저희는 전통적인 한국의 돌잔치를 열었어요. 노르웨이에서 부모님도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고 한국의 친척들과 노르웨이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피아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돌잡이 의식에서 소피아는 책을 잡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똑똑할 거야.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소피아가 엄마, 아빠 닮아서 훌륭한 교사가 될 거야. 아버지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우리 딸,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과 가족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살아온 지 2년째가 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부산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 사투리도 제법 능숙하게 구사하고 김치 담그기는 물론 불고기, 잡채까지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잉그리드 쌤이라고 부르며 정말 따라주고 있어요. 쌤, 노르웨이 갔다 오셨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름휴가 때 소피아와 함께 노르웨이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아이들이 궁금해하며 질문했어요. 네, 다녀왔어요. 소피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쌤 딸 소피아도 예뻐요. 눈이 파란색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저는 매번 미소가 지어져요. 준혁 씨와 저는 이제 부산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해운대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노르웨이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랑과 따뜻함이 그 그리움을 충분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어요. 잉그리드야, 후회하지 않지? 가끔 준혁 씨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한국에 와서 진정한 사랑도 찾았고 진정한 가족도 만났어.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했어. 정말 그래요. 노르웨이에서의 26년간은 안정적이고 평온했지만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매일이 생생하고 의미 있습니다. 소피아가 자라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노르웨이 사람이야? 아직 어린 소피아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소피아는 두 나라 모두의 사람이야. 한국의 따뜻한 정도 가지고 있고 노르웨이의 자유로운 정신도 가지고 있어. 그게 소피아만의 특별한 점이야. 와, 그럼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2배로 특별한 거네. 소피아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저와 준혁 씨는 늘 웃음이 나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베르겐의 작은 학교에서 평범한 교사로 살던 제가 지고
반대편의 부산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학교에서 열린 세계문화축제에서 준혁 씨를 만난 것,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은 것, 용기를 내어 한국까지 온 것,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까지 모든 것이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껴요. 이 아름다운 바다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바다가 예쁘네. 응, 정말 예뻐. 우리가 처음 만난 이 바다가 늘 고마워. 준혁 씨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나누는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일상의 소중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소피아가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 줄까? 그리고 자랑스러워할까? 아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소피아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아직도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에요. 계절마다 변하는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저를 더욱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노르웨이에서 온 외국인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한 부산 사람,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준혁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여전히 설레고 행복해요. 결혼 2년 차지만 아직도 신혼처럼 달콤한 우리 부부를 보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예요. 우리 잉그리드 쌤과 준혁 선생님은 정말 금슬이 좋아 보여요. 부러워요. 동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요.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아요. 소피아가 더 잘하면 한국과 노르웨이를 오가며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체험시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의 교육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싶어요. 노르웨이의 교육 시스템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해보고 싶거든요. 준혁 씨도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함께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소피아도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나눔의 정신을 배우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 따뜻한 가족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말이에요. 가끔 노르웨이 친구들이 제게 물어봐요. 잉그리드, 정말 후회하지 않아? 안정적인 노르웨이 생활을 버리고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그래요. 저는 26살의 나이에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모험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해요. 부산의 바다가 매일 저에게 속삭여주거든요. 잘 왔다, 잉그리드.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준혁 씨와 소피아가 있는 한 저는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특히 부산이 저에게는 가장 완벽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소피아가 자라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지리적 거리도 모두 뛰어넘게 해주죠. 지금도 준혁 씨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가슴이 설레요.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그래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다녀왔어요. 어서 와. 오늘 소피아가 새로운 말을 했어. 이런 평범한 일상 대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악이에요.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이 새로워요. 계절마다 다른 한국의 아름다움, 명절마다 경험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끝없는 따뜻함이 저를 매일 감동시켜요. 특히 한국의 사계절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풍경이 로맨틱해요. 노르웨이도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사계절은 정말 특별해요. 계절마다 다른 음식, 다른 축제, 다른 풍경이 있어서 1년 365일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것이 여유롭고 느긋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역동적이에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런 역동적인 문화가 저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놀라워요.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대단해요. 때로는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자녀에 대한 진심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가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학부모님들의 이런 관심은 노르웨이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생활이 너무 편리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요.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한흥 문화와 정치인 문화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려운 역사를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씨가 공존하는 민족성이 놀라웠습니다. 잉그리드야,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알겠어? 준혁 씨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정말 알겠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배가시키는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 노르웨이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한국에서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소피아가 할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먹으며 하는 말에 시어머니는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손녀가 한국 사람 다 됐네. 김치찌개를 이렇게 좋아하다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함을 느껴요. 저희 가족을 이토록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한국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산 사투리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한국의 절기와 명절도 몸으로 느껴져요. 잉그리드 쌤, 이제 정말 부산 아줌마 다 됐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에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부산 아줌마가 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가정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잉그리드 김 씨는 노르웨이에서 온 교사로서 한국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다문화 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시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제가 한국 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 씨가 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내를 두었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준혁 씨가 해준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이제 소피아도 4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는 완전히 이중 언어를 구사하며 한국 문화와 노르웨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한국 전래동화 들었어. 흥부와 놀부 이야기. 그래. 재미있었어? 응. 그런데 엄마, 노르웨이에도 이런 이야기 있어? 물론이지. 엄마가 노르웨이 전래동화도 들려줄게. 이렇게 소피아는 매일 두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며 자라고 있어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기쁜 소식이 있어요. 둘째를 임신한 것이에요. 잉그리드. 정말. 정말이야? 준혁 씨는 소식을 듣고 하늘을 날듯이 기뻐했어요. 응. 이번에는 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야.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우리 가족이 더 커진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시어머니께서는 소식을 듣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잉그리드가 또 임신했구나. 정말 기뻐. 소피아도 동생 생겨서 좋겠어. 둘째 임신으로 저희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어요. 소피아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 신기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소피아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4년차, 저는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부산이 제 고향이 되었고 한국이 제 조국이 되었어요. 물론 노르웨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은 고향에 대한 추억일 뿐이에요. 제 진짜 인생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잉그리드야, 가끔 노르웨이가 그립지 않아? 준혁 씨가 가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립긴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 오히려 노르웨이에서의 26년은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 정말 그래요.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언젠가 노르웨이와 한국을 잇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서로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울게. 의료 분야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준혁 씨도 제 꿈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이 모든 행복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준혁 씨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랑은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